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1960년생 구전 10기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 또래보다 늦게 검사복을 입었지만 대기업,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며 특수통으로 승승장구했다. 2003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데 1973년생 이정재와 동기, 강남 8학군 출신,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소년급제한다. 정재계 인사들을 구속시키며 조선 제1검이란 별명을 얻었다. 2003년 대검 중수부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진다.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며 20년 인연이 시작됐다. 13살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지만 사석에선 형이라 부를 정도였다. 2013년 국정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하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며 합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항상 붙어 있었다. 좌천당했을 땐 찾아가 격려했고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함께였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반하게 한 영어 실력. Join only here today with my honest desire that the people of Ukraine will once again live in peace and fully enjoy freedom and justice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1년 7개월 장관을 마친 뒤에는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자 야당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당정 일심동체로 총선을 치를 것 같던 국민의힘 균열이 생겼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깜짝 공개가 사적 공천 논란으로 번졌고 이 발언도 불을 지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용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법한 대목은 또 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 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급기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됐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가만히 없었나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지기 인연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터진 이번 사태. 2011년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돌파하고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리두기, 총선 전략인 걸까요? 아니면 당 주변에서 나오는 말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걸까요? 20년 지기 인연, 이대로 마침표를 찍을까요? 아니면 극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될까요?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일주일 뒤 완전히 달라졌다. 팥뿌리 같던 머리는 검게 변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명품백 사과 요구에서 주가 조작 사건 어무로 김경률의 변신은 무죄?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입장이 변한 거냐 궁금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안 들려. 모터스는 더 이상 밝혀낼 거 없다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네가 쌍둥이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있잖아. 의지에서 사건 다 밝혀진 거 없다고 하신 거는 어떤 의미신지. 보수 유튜버들의 소란 속에서 곧바로 택시 타고 떠났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요구를 일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밝힐 거라는 관측 나오는 상황에서 불씨 키울 필요가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의 시발점이 김 의원이었던 만큼 자세를 낮춘 걸로 보이는데요. 대신 의미심장한 말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글자는 명랑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불행과 재앙을 피하라.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조언으로 현대인들의 공감을 얻었죠. 제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거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 의원은 마포울 출마와 관련해 김성동 전 지역위원장에게 사과했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변신을 잘한다 해야 할까요? 2017년 운동권 세력 비판하면서 민주당 떠나 국민의당으로 간 이현주 전 의원.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친문 저격수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포퓰리즘 독재, 이미지 독재 정부의 길로 가고 있다. 합당, 또 탈당을 거쳐 무소속일 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 온갖 추악한 범죄와 비윤리에 둘러싸여 있는 자가 개혁의 적임자라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면 눈물에 삭발까지 했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는 보수 잔다르크라는 별명 얻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에게서도 희망이 없다며 탈당했습니다. 그거는 뇌물죄인데 무슨 사과야?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뇌물 받고 사과하면 됩니까? 그 사람 뭔데? 아니 어디 왕호마마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자 이재명 대표 다시 민주당으로 와 제안했습니다. 반문이어도 반윤이면 모여라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저희의 사명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그 큰 뜻에 함께 하실 분은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내뱉은 말들 주워 담을 수 있겠냐? 윤석열만 반대하면 모두 우리 편이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슨 태극기 부대에 준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 정부를 향해서 쏟아냈죠. 그뿐입니까? 뭐 난민,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그다음에 학교급식 조리사분들을 동네 아줌마로 표현을 하고. 오늘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이 전 의원 다음 주엔 복당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시 민주당 간다면 이번엔 어떤 달라진 모습 보여줄까요?